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24분쯤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단독주택과 창고 등이 불에 타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티가 화목 보일러실 아궁이에서 인근 버섯 폐목으로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등 소나무류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 내에서는 방제 목적을 제외한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충남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염목 이동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돌봄 교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2차 돌봄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충남교육청과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철회와 시간제 근무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돌봄 전담사들은 지난 6일 파업을 벌였습니다. 충남의 경우 돌봄 전담사 574명 가운데 45.1%가 이날 파업에 참여했으며 422개교, 574개 돌봄 교실 가운데 242개가 정상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땀을 뺐습니다. 사전 공지한 파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돌봄 운영이 어려운 곳은 학부모 가정돌봄이나 지역 돌봄기관을 안내했습니다. 학교별로는 파업 미참여 돌봄 전담사 동의를 받아 합반 등 통합 운영하거나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 등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교실과 도서실 등을 개방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공백을 완전히 막을 순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3일 학비노조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협의회와 학비노조가 협의체 구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2차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학생, 학부모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에 사는 한 학부모는 코로나 시국에 대화가 아닌 파업으로 대응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비노조가 추가 파업을 벌이면 돌봄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준비했습니다. 청양군이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와 젓갈류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청양군 안전재난과 길미영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이 김장철을 맞아서 고춧가루와 젓갈 제품 집중 점검한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청양군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젓갈 제품을 제조, 가공, 유통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하는데요. 이달 30일까지 고춧가루, 젓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미표시 등을 단속하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및 포장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되는 건가요?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 제조, 가공, 소분 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변조 행위나 경과, 비위생적인 제품 등입니다. 단속 결과 고의 위반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고춧가루는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는 없었고, 이번 단속은 충남도청 합동 단속으로 쇳가루나 타르색소 검출 여부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 소비자들은 일단 시중에 나온 제품들 안전하겠지, 깨끗하겠지 하고 믿고 구입하는 건데요. 이 재료 구입할 때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근 고춧가루 구입 시 앞면에 상품명이나 업체명에 청양이라는 문구를 넣고 뒷면에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 혼돈 표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는 뒷면 별도 원산지 표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있을까요? 특히 영세업자일수록 위생 및 품질 검사에 소홀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재난과 특사경 지원팀에서는 신규 영업소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재료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믿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장철만 되면 비양심적인 제품들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들 얘기 항상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런 일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안전재난과 길미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주차장, 차량 한 대가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 차량을 충격하는데요. 이후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고입니다.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었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은 버려야 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도 이제 처벌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9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적색 정지 신호가 들어오고 횡단보도에는 녹색 신호가 켜집니다. 보행자들이 걸어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아이 한 명이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에 부딪혀 쓰러지는데요. 적색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다 일으킨 사고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진 않은 듯한데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어기면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약속된 신호를 무시하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 교차로에는 직진 방향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고 멈춰섭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면한 사고였는데요. 교차로 내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만큼 무리하게 통과하려고 과속하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안전운전 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충남과 대전 지역 주민의 지역 밖 소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 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대전 충남 지역 소비 행태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충남과 대전 지역민의 역내 소비는 지난해보다 4.8% 줄었습니다.
반면 역외 소비는 8% 늘었고 다른 지역 거주자의 소비 유입도 1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는 충남과 대전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커 전국적인 여행 운송 수요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온라인 민원 소통 창구인 온통서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통서산은 시민들의 복잡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간편화한 민원 창구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지난 13일 기준 2,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SNS 메신저를 통해 시정 소식과 생활정보, 재난 상황도 전파해 현재 4천여 명이 알림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 농수산물 직매장이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6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납품 협약을 맺은 농어민 580여 명 중 62%가 평균 68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10%에 달했습니다. 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농수산물 직매장은 전국 최대 규모, 최대 품목으로 전체 매출의 관광객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홍산마늘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대술면과 신양면, 고덕면 농가 3곳 1헥타르에 홍산마늘을 심고 내년 6월 수확할 예정입니다. 홍산마늘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난지와 한지에서 모두 재배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고 바이러스 감염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서산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 의자를 10개 추가해 모두 90개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또 이용객이 많은 1호 광장과 동부시장, 중앙병원 승강장에는 바람막이도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홍성 지역 학생들의 쌈채소 심기 체험 모습인데요. 홍성군이 올해 2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농촌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군은 농업인의 창업과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차별화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높은 가을 하늘 보고 싶은데 희뿌연 먼지만 가득했던 주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지만 그나마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차차 나아지겠는데요. 충남 지역에는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 8도, 한낮에는 20도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충남 전 지역 7도에서 1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나타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날도 따뜻하다가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주말 내내 날은 따뜻했지만 미세먼지로 시야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높은 시기에는 폐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낮아져 만성 천식이나 폐질환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일 2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대 확산이 심상치 않죠. 약속이나 모임 감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 2주 앞두고 수능 특별 방역 기간 시작됩니다.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 카페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